남북권 신공항 추진 용역 합의가 이뤄지면서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해졌지만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교육부가 상고를 결정해 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구미시가 다음 달부터 낙동강에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만들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에서는 각각 2만여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운데 예비 학부모들의 고민과 교사들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북권 신공항 추진이 정부의 일임 됐지만 그냥 맡겨둘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남권 시도의 합의가 도출됐지만 신공항과 관련한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산 정치권과의 갈등이 신공항 백지화에 빌미가 된 선례가 있다며 또다시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몸살이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성장 동력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볼 수는 없고요. 과정이나 절차 같은 거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바로잡을 게 있으면 그때 바로잡는. 지역 경제계 역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김해공항 가덕 이전 시민 추진안까지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부산 경제계 힘을 결집시킨 부산 상공회의소와 달리 대구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중앙으로 공을 던져놨는데 지역에서 이렇다 저렇다 특히 공식적으로 이런 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남북권 신공항. 총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과 경제계가 안일한 대응을 보이면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교육부가 잇따라 패소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총장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유순호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오늘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는 위법이라며 임용제청 처분 거부를 취소하거나 부적격 사유를 통보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주대 총장 관련 2심 판결에 이어 계속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경북대 총장 임용 제청도 이유 없이 거부한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며 시간 끌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임용 제청 거부가 그 행정 처분이 아닌 그 행정기관 사원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고압적인 국립대 길들이기 자세는 여전하다며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일단 망가져가지고 대학의 기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대학을 도와주고 대학의 발전에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될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대학을 자율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학 측에 있다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어서 비정상적인 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AI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안성시가 농가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도 따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겨울 들어 12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1마리를 비롯해 돼지 8,290여 마리를 매몰한 안성시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매몰 비용을 농가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안성시는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인력 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장주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매몰 인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구제역이나 AI 등이 발생해도 행정기관에서 장비와 인력, 예산을 들여 매몰하고 있지만 정작 발생 농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살처분 보상금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거기에 또 소요되는 비용 자체도 농가 부담이니까 차후에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시키고 해야 되겠다. 경기도 안성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구제역 사태를 겪고 있는 의성과 안동 등 경북 지역 지자체로도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들인 비용만도 안성시가 8억여 원, 의성군 6억 8천만 원, 안동시 6천만 원 등으로 열악한 재정에 따라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에서 방역에 대한 좀 경각심도 높이고 스스로 이 방역을 이제 국가 방역이 아닌 자율 방역 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하지만 철저한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에도 구제역이 발병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매몰 비용 농가 부담은 자치단체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가 시유지인 대구박물관터 6만여 제곱미터와 국유지인 옛 대구세관, 보훈청, 기상대, 성당못 일대 11만여 제곱미터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 교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감정 결과 국유지 4곳은 558억 원, 시유지는 907억 원으로 평가됐는데 상호 교환 등가 원칙에 맞춰 대구박물관 땅의 61%만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옛 대구세관은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보훈청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기상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수출 5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 통상 확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2억 6,700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올린 무역사절단 국제전시박람회에 중소기업 파견을 확대하고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6차례 마련해 15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아세안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 상하이와 캄보디아 프놈펜에도 해외 사무소를 신설합니다. 구미시가 다음 달부터 낙동강에 수십억 원을 들여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독성 녹조류가 서식하는 만큼 인체에 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대교가 보이는 낙동강에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미 조성된 낙동강 나루터에 인공 저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구미시는 지난해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데 이어 곧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시민들 누구나 카누와 조정, 윈드서핑을 할 수 있어 색다른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구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근처에 조성된 하천 여건이 좋은 것을 여가 생활을 즐기고 주 5일째 대비한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즐길 거리를 위해서.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식수원 상류에 이런 수상 레포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오염 보해량을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구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또 지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여름마다 낙동강에서 창궐하는 녹조에는 독 성분이 서식하고 있어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의 인체에도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낙동강 유역인 안동과 상주에 이미 수상 레포츠 시설이 들어서 있고 동력을 사용하지 않은 레포츠 문화여서 환경오염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의 이 같은 반발 속에서도 구미시는 내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두 군데 수상 레포츠 시설을 짓기로 해 조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2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까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예비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마을 도서관.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들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첫째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아기 같기만 한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애들이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숫자하고 한글 쓰는 거를 다 마스터를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왜냐면 집에서 한번 보면 애들이 숫자 6도 뭐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쓰는 경우하고 한글도 왜 네모 그냥 대충 미음을 대충 쓰고 하잖아요. 너무 그거 갖고 스트레스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교정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안 고쳐주지만 한 몇 번 정도만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아마 될 것 같고.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 도서관의 첫 아이 학교 보내기 강좌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벌써 선행학습하고 가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빨리 나가게 될까 봐. 선생님 3명 모두 선행학습에는 반대하며 복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행학습 과정 중 큰 폐해가 뭐냐면은 흥미를 잃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학교 가서도 배우려 하지 않고 선생님 저 그거 이미 알아요 이렇게 되니까. 학원이나 방과 후 학습도 자녀의 흥미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나 틱장애, 폭력성 등 자녀의 특이사항을 담임교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현직 교사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지난달부터 결핵이 발병한 전공의와 접촉한 신생아 등 모두 78명을 대상으로 1차 역학조사를 한 결과 폐결핵이 발병하거나 잠복결핵이 확인된 신생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혹시 있을 수 있는 결핵 발병에 대비해 2차, 3차 역학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영남대 병원에서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1명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지난달에 확인됐습니다. 경북 문경으로 귀촌한 40대 부부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이나 자살의 정황이 모두 없어 어떻게 숨진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35분쯤 문경시 농안면의 자택 안이었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개통을 위해 갔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 48살 광모 씨는 방에서, 부인 40살 김모 씨는 거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여자분은 거실에 거품 물고 누워 계셨고 남자분은 알몸을 엎드려 계셨고 그리고 또 변이 좀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대변이. 외상과 유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귀촌한 뒤 2층 주택을 지었고 이 집으로 이사한 지 이틀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귀촌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영업을 하던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방원 왔었죠. 평균적으로 지금 일상 생활을 사람들이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라든지 음식물 중독이라든지 약물을 중독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40대 부부의 사망 원인은 국가수부검이 끝나는 내일이나 모레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칠곡 20대 회사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칠곡경찰서는 회사원 27살 최모 씨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달아난 살해 용의자 A씨의 동료 5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병을 넘겨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의 한 식당 앞에서 34살 이모 씨가 37살 우모 씨 등 3명과 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 안에서 이 씨가 담배를 피우고 소란스럽게 하자 우 씨 일행이 담배 끄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서로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 문화방송 1월 시청자위원회에서 8명의 새 위원들이 위촉됐고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갖고 대구 문화방송이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의 건전한 비평과 함께 유익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 MBC 보도특집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승락 기자가 연출한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 편은 고려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활자 로드를 통해 서양에 전파된 사실을 여러 가지 기록과 사료,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 밝혀내 학계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편법 우회상장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대구지검 검찰수사관이던 54살 오모 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준 혐의로 모 업체 전 대표이사 47살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관 오 씨는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지역 범죄 정보 수집 분석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이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12억 8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부도업체는 줄고 신설 법인은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부도업체 수는 7개로 전달보다 5개 줄었는데 법인 기업이 6곳, 개인 사업자가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 지역에서 새로 생긴 법인은 556개로 전달보다 115개가 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200여 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기찜질기 4개와 전기 카페트 1개, 온수매트 2개 등 14개 제품의 리콜을 명령하고 대상 제품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일부 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와 열선 온도가 기준치를 넘었고 전기 카페트와 온수매트는 취침 온도가 기준치를 넘거나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시는 최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온 콜택시 운행 거부 문제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천 혁신도시에서는 상당수 택시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한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민원이 폭주했고 택시업계는 혁신도시 구간의 운행 수익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